국민의당.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트윗을 자제하려다가 예. 오늘 분노의 트윗을 한 10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 의외로 좀 조용하지 않아요? 아니요, 조용하지 않아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종편을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한참 하고 바로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투표 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거를 뒤흔들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노회찬 원내대표가요. 이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조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조작 이제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준영 씨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호칭이.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아빠라고 들었을 때 이거 완전히 조작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나.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6명밖에 없는데 이 조건 안 돼. 내가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준영 씨 친구가. 네. 예. 그래서 바로 고소고발 조치를 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재발절이니까 실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도 좀 실토하려고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근데 이분이 그냥 일반 평당원이 아니더만. 아니죠. 굉장히 깊숙하더만. 여수인가요? 예, 여수. 네, 여수의 그 여수갑에서 예비후보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죠. 국민의당으로. 네.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도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에도 이제 그 관여했었고 예. 뭐 단순한 평당원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렇습니다. 예. 김동철 대표가 이런 말했죠. 사회 초년생의 뭐 이런 그 조작 등등을 했는데 사회 초년생이 아니에요. 예. 특히나 이서준 최고위원. 맞죠? 예. 네, 이서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오너잖아요. 네. 네. 근데 무슨 사회 초년생입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 5월 5일 날 그런 폭로가 있었고 조작 폭로가 있었고요. 선거 4일 전. 네, 5월 8일 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도 이제 맞고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맞고서를 했어요. 네, 고발한다는 게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음성을 빌려준 사람,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아들 문제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용주 할 땐 그날 방송에 출연해서 확언을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제가 모 언론인에게 들었는데요. 오늘 들었는데, 당시 대선 직전에 이용주 의원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정말 이거 크로스 체크 했냐? 그랬더니, 다 확인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누구한테 확인한 건지를 최근에 다시 확인했더니, 그게 바로 이서준 전 최고위원에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한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조작 아니라고 들은 다음에 할 거 다 했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다 알게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거 끝나면 다 없어진다라고 네. 했다는 거 예, 예. 아닙니까? 고소고발은 취소되니까 뭐 흐지부지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태연한 반응 보였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JTBC 그 정치부 회의에서 이게 이제 이 관련 뉴스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김성호 전 의원이 국민의당 뭐 클린 선거 뭐 추진단 뭐 부단장인가 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들은 것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미 씨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 10분 1밖에 얘기 안 했다니까. 더 할 얘기를 누가 동생이에요? 그 친척이야. 음성 변조. 이용이 친척이야. 동생으로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JTBC에서. 친동생? 예. 동생으로 나왔어요. 가까운 사람 시켜서 했겠지. 근데 둘이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유미라는 친구가 이것을 자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 조작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서준도 못했다고 봐요. 이준서인데, 준서. 그러니까 이유미가 자기가 검찰에 불려나가기 직전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면서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 조치시킨대요. 근데 당에서는 누굴까? 지금 그래서 뭐 당이라고 말하는 게 그 이준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 위 아닐까요? 이준서란 사람이 그게 겁없이 이걸 어떻게 해? 경험칙상 보면 대선을 나흘 앞두고 있고 이것은 당으로서는 중대한 선거운동이거든요. 사실은 네거티브지만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고 안철수한테까지 갔겠죠.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선거 때니까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당대표나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런 것을 공개한다, 폭로한다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제 경험칙상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은 뭐 지금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안철수 후보가 아마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을 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전 선거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절 그만 좀 괴롭히세요. 끝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유미하고 이준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이유미하고는 제자와 스승간의 관계예요. 네, 카이스트. 네, 그리고 같이 책도 썼고. 그렇습니다. 이준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청년목. 그렇죠. 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 사진도 있죠. 사진도 있고 두 명의 청년 기업가와 함께 사진 찍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의원 말처럼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꼬리 자르기고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혀지면 이거는 당 존립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실제로 당으로서 유지하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공당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박지원, 안철수 책임져라 얘기가 당장 이제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도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검찰은 박지원, 안철수 빨리 소환 조사해라 안 하는지 몰랐는지 이렇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 국민의당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짜 이거 다 큰일 혼자 조작했다고 하고 윗선하고는 분리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야, 국당 어쩜 좋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구치소에서 나랑 만나겠네. 딱 들어봤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손소 변호사님. 네네. 지금 여기 당 지도부에서 지금 특검 얘기 꺼내는 건 뭐예요? 물타기죠, 물타기. 프레임 전환. 이게 그 특검이 이 국민의당 내에 이 조작 사건만 수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범위가 더 넓히 가려는 거잖아.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까지 같이 파헤치자예요. 말이 안 돼. 지들이 조작해서 이제 피해는 네. 피해자를 보고 지금 뭘 말하고 있어. 이거는 박지원 전 대표가 초원 복국집 사건 예.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근데 영도다리에 빨리 좀 우리가 남이가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다. 누가 도청했냐. 도청이 더 나쁘다. 도청이 나쁘다 하면서 막 흐린 것처럼 이거는 아마 거기서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치마킹들 많이 해. 그 꼼수 통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물타기. 세상이 어느 때인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나 기타 기성 언론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언론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지도부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의 본질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 뭐겠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보고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것을 조작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보고겠어요? 난 이런 게 제보가 들어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걸 조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부에 보고가 갔다면은 이런 것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쵸?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니 바로 옆에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조작했다라고 보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조작한 걸 공개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작 사실은 윗선에 숨기면서
아주 한 방 큰 거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이런 제보를 사람이 하지 않았어, 받았습니다. 근데? 하고 보고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진짜냐고 지도부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 의원 말처럼 그 어느 정도 윗선은 숨겼다랬는데 그 윗선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로 이 이준서 선에서 마무리했을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선까지 보고됐을지. 근데 이제 이게 조작했다 하는 것을 어쨌든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조사에서 나오겠지 뭐. 저도 추측 하나 해볼게요. 네. 제가 보기엔 이준서 선에서 모든 걸 끊고 자기가 덤태기를 쓰기로 아마 결론이 다 났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용주 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걸고 예, 의원직 걸었어요. 지도부를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이준서라는 친구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다 했다고 하겠죠. 근데 검찰에서 그런 거 밝힐 수 있어, 없어? 밝힐 수 있죠. 조사하면 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미 씨 혼자 했다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한 바가 없고, 당시에 그 이유미 씨가 먼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파슨스 스쿨 이제 졸업한 지인이 있다.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럼 문준용 씨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유미 씨가 이거를 지시라고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이유민 카톡 나눈 건 뭐예요? 네? 카톡 나눈 대화. 그러니까 일단 이용주 의원은 말은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예 뭐 이준서 최고위원까지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유미 씨 혼자 했다고 지금 몰고 근데 가는 본인이 거죠. 지금 혼자 이걸 덮었을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리고 네. 이제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이유미 씨가 검찰로부터 언제 나와라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도 먼저 이렇게 밝힐 정도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또 심리 상태가 그렇게 썩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제대로 받고 하면은요, 이거는 나와. 아는 얘기 다 할 거예요, 정말. 예,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용주 의원이 의원직을 걸었는데 만약에 지도부에서 관여했다면 사퇴하겠다고. 근데 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걸어가지고 진짜 사퇴한 사람 몇 명 못 봤습니다. 없죠. 시장은 사퇴했잖아,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은 사퇴했는데 거의 없었던 것 안 같아요.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안 말해놓고 하죠. 어떻게 안 해? 뭉개고 가요 그냥. 맘대로 창피하게 던질 수도 그냥 어떻게 없어요. 가요? 절차상 또. 뭐 왜 못 던져요? 그만 NLL 던지지. 거짓말이면 책임지겠다. 누가 책임졌어요? 아무도 책임 안 졌는데. 아무 책임 안 지죠. 책임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의원직을 걸겠다고까지 해놓고 안 하는 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지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코너로 몰린 상태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추경 같은 것도 잘 협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추경도 지금 무조건 심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겉으로야 공개적으로야 우리 이것 때문에 여당이 협조하겠다 이런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기가 확 꺾였죠. 그렇죠.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죠. 기가 꺾였고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아마 당분간 여당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정 의원님 또 오랜만에 박지원 전 대표 공격하셨던데. 오늘 방문임 했죠. 방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뭐 이렇게 했는데 특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 대표 지금 복싱 합니까? 복싱하면 해설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태에 빠졌는데 저럴 때는 방어막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이 최대 방어입니다. 지금 잽을 날려야 되고 지금 계속 펀치를 날려야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정치는 복싱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박주선 위원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당시 당대표는 박지원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특검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트위터 5월 4일, 5일, 6일 날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다 캡처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페이스북도 다 들어가고. 본인 엄청나게 문재인 공격하고 있더구만. 페이스북 다 지웠죠. 그리고 지웠어요? 아빠 지금 선거운동 왜 안 돕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게 트위터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보시라고 다 올렸어요, 지금 오늘. 아니, 그것이 통했던 것은 30년 전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꼼수로. 박주선 의원님 좀 안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응?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이제 자리를 놓고 나가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때 책임은 그분한테 있는 거죠. 아니, 문모닝 하면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를 제일 많이 최선봉에서 공격한 게 박지원입니다.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뭐 특검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요
예를 들어서요. 개헌 이것은 뭐 정치적 술수고 음모다. 그래놓고 또 개헌하자고 또 당론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얘기한 거는 국민들이 다 있는 줄 알아요. 정치가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요. 말하고 바꾸고 태도 돌변. 소리하고. 어쨌든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는 자신은 희생양이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이 일단은 이준서 전 최고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출국 금지시켰고 곧 불러서 조사하겠죠. 네,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도 네.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이 있었는데요. 그 단장이 또 이용주 의원입니다. 또 이용주 의원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용주가 직접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을까? 글쎄요. 부단장이 발표를 했을까? 국회의원들 이런 거 자기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단장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물급 폭로인데. 근데 왜 부단장이 발표하게 됐을까? 그때 아마 쎄했을까? 권양숙 여사 관련해서 네. 친척 뭐 얘기하고 했다가 이미 한 번 했다가 아닌 거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난처한 처했죠, 이미. 상황에 처하고 나서 그다음에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근데 또 낭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설에 따르면 지금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또 부단장 김 변호사와 또 이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4명이 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최근까지.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만남의 목적 그리고 또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등등도 어딘가 녹음 파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이유미 씨가 나를 당이 버리면 안 되니까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중간에 껴가지고 곤란해질지 모르니까 녹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녹음 파일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또 파장을 몰고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네. 녹음 파일 때문에 다 터진 거야 그거. 아, 그렇죠. 자기들이 보험용으로 네. 여기 녹음하고 저기 녹음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파일. 그래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저도 그런데 어플 자동 녹음 어플 네.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아 그래요? 예. 조심하세요. 난 녹음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당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지금 팟캐스트 이것도 녹음되고 있죠? 이거는 이것도 문제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호연 사진도 있죠. 사진도 있고 2명의 청년 기업가와 함께 사진 찍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 의원 말처럼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꼬리 자르기고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혀지면 이거는 당 존립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실제로 당으로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당으로 존재할 수가 어렵고요. 없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박지원, 안철수 책임져라 얘기가 당장 이제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도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검찰은 박지원, 안철수 빨리 소환 조사해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렇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 국민의당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짜 이거 다 큰일 혼자 조작했다고 하고 윗선하고는 분리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야, 국당 어쩜 좋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구치소에서 나랑 만나겠네. 딱 들어봤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손소 변호사님. 네네. 지금 여기 당 지도부에서 지금 특검 얘기 꺼내는 건 뭐예요? 물타기죠, 물타기. 물타기. 프레임 전환. 이게 그 특검이 이 국민의당 내에 이 조작 사건만 수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범위가 더 넓혀 가려는 거잖아.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까지 같이 파헤치자예요. 말이 안 돼. 지들이 조작해서 이제 피해본 네. 피해자를 그러니까. 보고 지금 뭘 말하고 이거는 있어. 박지원 보면 대선을 나흘 앞두고 있고 이것은 당으로서는 중대한 선거운동이거든요. 사실은 네거티브지만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고 안철수한테까지 갔겠죠.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선거 때니까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당대표나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런 것을 공개한다, 폭로한다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제 경험칙상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안철수 후보가 아마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을 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선거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절 그만 좀 괴롭히세요. 끝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유미하고 이준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이유미하고는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예요. 네, 카이스트. 네, 그리고 같이 책도 썼고. 그렇습니다. 이준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청년목. 그렇죠. 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든 다음에 할 거 다 했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다 알게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거 끝나면 다 없어진다라고 네. 했다는 예, 거 예. 아닙니까? 고소고발은 취소되니까 뭐 흐지부지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태연한 반응 보였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JTBC 그 정치부 회의에서 이게 이제 이 관련 뉴스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김성호 전 의원이 국민의당 뭐 클린 선거 뭐 추진단 뭐 부단장인가 이래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들은 것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미 씨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 10분 1밖에 얘기 안 했다니까. 더 할 얘기를 누가 동생이에요? 친척이야. 그 음성 변조. 이유미 친척이야. 동생으로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JTBC에서. 친동생? 예. 친척이야. 동생으로 나왔어요. 동생으로. 가까운 사람 시켜서 했겠지. 근데 둘이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유미라는 친구가 이것을 자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조작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서준도 못했다고 봐요. 이준서인데 준서. 그러니까 이유미가 자기가 검찰에 불려나가기 직전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면서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 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몰랐다고 해당자를 출당 조치시킨대요. 근데 당에서는 누굴까? 지금 그래서 뭐 당이라고 말하는 게 그 이준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 위 아닐까요? 제가 이준서란 사람이 제 겁없이 이걸 어떻게 해? 경험칙상 국민의당 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트윗을 자제하려다가 예. 오늘 분노의 트윗을 한 10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 의외로 좀 조용하지 않아요? 열받아요. 아니요,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하지 안 않아요. 조용해요. 난리 조용하지 났습니다, 않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난립니다. 제가 예. 종편을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한참 하고 바로 왔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 투표 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거를 뒤흔들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노회찬 원내대표가요. 이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조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조작 이제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준영 씨가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칭이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아빠라고 들었을 때 이거 완전히 조작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나?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6명밖에 없는데 이 네. 조건 안 돼. 내가 그렇지.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준영 씨 친구가. 네. 예. 그래서 바로 고소고발 조치를 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재발절이니까 실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도 좀 실토하려고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근데 이분이 그냥 일반 평당원이 아니더만. 아니죠. 굉장히 깊숙하더만. 여수인가요? 예, 여수. 예, 여수의 그 여수갑에서 예비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죠. 국민의당으로. 네.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도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에도 이제 그 관여했었고 예. 뭐 단순한 평당원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렇습니다. 예. 김동철 대표가 이런 말했죠. 사회 초년생의 뭐 이런 그 조작 등등을 했는데 사회 초년생이 아니에요. 예. 특히나 이서준 최고위원. 맞죠? 예. 네, 이서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벤처기업 오너잖아요. 네. 네. 근데 무슨 사회 초년생입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 5월 5일 날 그런 폭로가 조작 폭로가 있었고요. 선거 4일 전. 네, 5월 8일 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도 이제 맞고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맞고서를 했어요. 네, 고발한다는 게 예상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음성을 빌려준 사람,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아들 문제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용주 할 땐 그날 방송에 출연해서 확언을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제가 모 언론인에게 들었는데요. 오늘 들었는데, 당시 대선 직전에 이용주 의원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정말 이거 크로스 체크 했냐? 그랬더니, 다 확인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누구한테 확인한 건지를 최근에 다시 확인했더니, 그게 바로 이서준 전 최고위원에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한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조작 아니라고